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송명석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금속 분야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금속 분야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략 로드맵 중 금속 분야는 금속 광석으로부터 추출, 재련 이후 주조, 성형 등의 공정을 거쳐 제조되는 중간재를 의미합니다. 금속 산업은 기간 산업에서 첨단 산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의 기반을 다루는 근간 소재이자 핵심 소재입니다. 따라서 뿌리가 식물의 몸을 지지하고 받쳐주는 역할을 하듯 금속 산업은 소재 산업의 강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국가 기반 산업 뿌리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2020년도에 발표된 소부장 전략 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19년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사태를 대비하여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추진 전략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소부장 강국 도약을 위해서 고경도 공구, 베어링, 제철, 제강용 소재 등을 포함한 개발 및 생산 역량 확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첨단 R&D 기능 등 지식의 온쇼어링 강화를 위해 첨단 산업 유치 및 유턴을 통한 세계적 클러스터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확대 관리하기 위해서 범부처 민관 총력 지원 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방안들을 수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속 산업은 국가 기반 산업이자 미래 첨단 산업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원으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속 산업을 둘러싼 각 주요국들의 동향입니다. 먼저 국내를 보면 2020년도 7월에 소부장 2.0 전략을 발표하면서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글로벌 차원의 338개 플러스 알파의 품목으로 확대 관리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미국의 경우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자동차, 특히 트럭에 적용할 목적으로 경량 소재가 개발되고 있으며 3년에서 5년마다 내셔널 나노테크놀로지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중국의 경우 부품 소재 국산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 투자를 강행하고 있으며 소재 강국을 목표로 삼고 글로벌 광물 메이저에 대한 인수합병을 꾸준히 추진하는 등 자원 보유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일본은 기초연구 및 기반적 연구개발의 핵심 기관인 물질재료연구기구를 설립하여 희소금속 확보를 위한 4대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과 민간업체와 컨소시엄 연구개발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용 경량 소재를 개발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연방교육연구부가 주도하여 경량 소재를 포함한 혁신 소재 연구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금속 산업의 시장 규모 및 전망입니다. 철강 산업 기준으로 세계 시장을 보면 2018년도부터 연평균 성장률 3.9%로 증가하면서 2024년도에는 약 6천억 달러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면 국내 시장의 경우 2018년도부터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도에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수요 부진으로 인해 많은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시 회복하면서 연평균 성장률 0.45%로 증가 곡선으로 2024년도에는 약 84조 원가량 시장을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속산업 분야에서의 기술개발 동향입니다. 본 산업에서의 동향 분석 결과 금속 제조업의 디지털화, 금속 3D 프린팅 기술, 친환경 금속 기술로 크게 총 3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먼저 금속 제조업에서의 디지털화와 관련된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JFE사에서는 자체 개발한 AI 모델을 활용하여 고론의 센서를 활용하여 온도, 압력, 진도 등 분석 후 12시간까지 공정 예측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바오 철강, 신리 테스미킨, 미쓰이 화학 등 철강업의 스마트 제조 시스템과 플랫폼을 도입하여 공정 디지털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속 3D 프린팅 기술에서의 기술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3D 프린팅 방식은 크게 PBF 방식과 DED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PBF 방식은 금속 분말 소재를 파우더 베드에 얇은 레이어로 평평히 깔고 고출력 레이저나 전자빔으로 조형 모델에 조사하여 적층하는 기술입니다. 두 번째 DED 방식의 경우 고출력 레이저 빔을 금속 표면에 조사하여 순간적으로 용융지가 생성될 때 동시에 공급되는 금속 분말을 적층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 금속 기술 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초고강도강은 운송수단의 경량화를 위해 포스코 등 세계적인 기업들이 연구 개발 중에 있으며
관련된 용접, 압연, 압출 등 성형 기술도 동시에 개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경량 합금 소재는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 경량 합금의 강도를 높이고 성형성을 좋게 하는 방향으로 개발 진행 중에 있으며 이종 금속 복합 소재와의 결합 및 가공을 위한 연구가 다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속산업 전략 제품 리스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산업적 이슈인 4차 산업혁명과 우리나라에서 강력히 추진 중인 소재 부품 장비 및 글로벌 밸류체인 한국판 뉴딜 정책 등과 관련하여 금속산업 분야도 새로운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뽑은 대표적인 전략 제품 리스트는 오른쪽 5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량부품 제조용 압연 압출 기술. 두 번째, 전기 수소차용 전기가열 금속 담체. 세 번째로는 전자부품용 고성능 방열 소재. 네 번째, 고기능성 금속 분말. 다섯 번째, 자동차 항공기용 경량화 소재 및 성형이며 각각의 전략 제품에 대해서 차례대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제품으로는 경량금속 제조용 압연 압출 기술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경량부품 제조용 압연 압출 기술은 경량화, 고급화 및 고성능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의 부품보다 가볍고 기능이 개선된 금속 부품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압연 및 압출 공정 기술입니다. 해당 기술의 개발 전략으로는 등온 등속 압출 시스템을 통하여 단면 형상이 복잡하고 고정밀도를 요구하는 다육 압출제 공정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학연 연계를 통한 경량금속 소재 국산화, 자급화에 기반한 압연 및 압출 공정 개발이 필요합니다.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는 이종 재료 압연 압출 기술, 고강도 경량금속 구조부품 압출 기술, 복합 압출 기술, 고강도제 형상 롤포밍 기술이 있습니다. 관련 기술 핵심 플레이어로는 이탈리아의 피나렐로사, 미국의 알코아사, 그리고 국내 고온금속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 제품으로는 전기 수소차용 전기 가열 금속 담체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금속 담체란 자동차 배기가스를 정화하기 위한 금속 촉매를 담지하는 부품을 의미합니다. 이를 활용한 전기 수소차용 금속 담체 기술은 수소차 내 흡입 공기 조건 안정화 및 배기 응축 관리를 위한 배기 습도 조절용으로 활용됩니다. 본 기술의 개발 전략으로는 금속 박판 제조와 전열 담체 형상 구성을 위한 성형, 브레이징을 통한 전기 가열 담체 제조 등의 가열 담체 구성을 위한 핵심 기술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한 산학연 연계 및 테스트베드 확보를 통한 개발 기술 검증으로부터 국내 해외 의존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로는 금속 박판 담체와 연계된 촉매 및 촉매 코팅 기술, 내열 내부식 내산화 박판 금속 재료 개발, 금속 박판 성형 및 브레이징 제조, 고전압, 고전력, 스위치 센서 및 제어 기술 등이 있습니다. 관련 기술의 핵심 플레이어로는 아일랜드의 이튼사, 독일의 비테스코 테크놀로지사, 국내 아모그린텍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전략 제품 셋째로 전자부품용 고성능 방열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부품용 고성능 방열 소재는 소형 CPU, 전기차 등 전자부품에서 발생되는 열을 원활하게 전달되도록 중개하는 핵심 부품으로서 전자기기의 내열성 및 장수명화를 위해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소재입니다. 본 소재의 기술 개발 전략은 국내외 기술 제휴 및 협력을 통한 복합 소재 기술 개발이 필요하며 완제품의 기술 개발이 아닌 필러 소재 등 다양한 방식의 방열 소재 개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핵심 기술로는 방열 접착 소재 제조 기술, 메탈 하이브리드 방열 소재 제조 공정 기술, 초방막 방열 시트용 소재 및 공정 기술, 친환경 방열 재료 제조 기술, 고열전도성 필러, 고분자 복합 신소재 제조 기술 등이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핵심 플레이어로는 일본의 도레이, 시네츠 화학공업사, 국내의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전략제품 넷째로 고기능성 분말 소재에 대해서 소개드리겠습니다. 고기능성 분말 소재는 3D 프린팅, 도전성 페이스트, 자성 소재, 전자파 차폐 및 흡수 소재, 코팅용 소재, 경량 복잡 형상 구조용 소재, 공구용 초경 소재 등 신규 기술 및 산업 대응을 위한 합금, 서밋 등의 금속을 포함하는 분말 소재입니다. 해당 소재의 기술 개발 전략은 고기능성 분말 제조 수율 및 국산, 상용화를 위한 금속 분말 제조 장치 원천 기술 확보가 필요하며 고부가가치형 분말 시장 창출 및 조성, 공정, 시장 연계를 위한 산학연 연계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의 핵심 기술로는
고주파수 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비정질 연자성 분말, 메탈 익스트루전 및 MIM용 바인더 수지 분말, 고자성 밀도 F2계 연자성 분말, 고주파수 영역에서 사용이 가능한 비정질 연자성 분말, 고온 내부식 및 내마모를 위한 코팅형 비정질 분말이 있습니다. 해당 기술의 핵심 플레이어로는 스웨덴의 샌드빅사, 회가네스사, 그리고 국내 NATM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전략 제품 5제로는 자동차 항공기용 경량화 소재 및 성형입니다. 정의에 따르면 자동차 항공기의 친환경화와 효율 증대를 위해 경량금속 및 금속 복합 소재와 아변 압출 등의 분말 성형 방법을 말합니다. 해당 소재의 기술 개발 전략은 경량금속과 복합재 성형을 위한 부품과 장비 개발 부분에서는 중소기업이 가장 적합하다는 특징이 있어 기술 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서 CA 도입을 통한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핵심 기술로는 알루미늄 또는 알루미늄 합금을 적용한 경량 소재 부품화 기술, 복합 소재 압출 기술, 이종재료 아변 압출 기술, 고강도 경량금속 구조 부품 압출 기술, 복합 소재를 적용한 경량 외장 부품 제조 기술 등이 있습니다. 전략 제품의 핵심 플레이어로는 국내 포스코사, 미국 노벨리스사, 독일 바스프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 금속 분야에 대해서 발표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